60세가 넘었는데 아직도 매일 아침 뼈국을 마시며 근육을 지키고 있다고 믿는다면 지금 당장 멈추는 게 좋습니다. 최근 과학자들이 근감소증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뒤집는 놀라운 사실을 발견했습니다. 일본 도쿄대학교 연구팀은 60세 이상 성인 2,000명을 5년간 추적 조사했습니다. 그 결과 특정 음식을 꾸준히 섭취한 사람들은 기존 권장 식단을 따른 사람보다 근육 손실이 73%나 적었습니다. 놀라운 점은 그 음식들이 비싼 보충제나 희귀 슈퍼푸드가 아니라 일반 마트에서도 쉽게 구할 수 있는 평범한 식재료들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노년층은 여전히 그것들을 올바른 방법으로 섭취하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특히 첫 번째로 소개된 음식은 단 12주 만에 참가자의 89%에게서 근육 손실을 되돌리는 효과를 보였습니다. 이 음식에는 근육 형성 유전자를 활성화시키는 특별한 성분이 들어있으며 연구진은 이를 지난 10년간 노화 관련 근육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발견이라고 평가했습니다. 한 끼분 가격은 4,000원도 채 되지 않지만 효과는 시중 단백질 보충제보다 훨씬 뛰어났습니다. 다만 올바르게 섭취해야 이러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시작하기 전에 댓글에 나이를 남기고 어디에서 보고 있는지도 알려주세요. 모든 댓글을 읽고 답변 드리고 있으니 참여해주세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하겠습니다. 7번째 음식은 정어리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비린맛 때문에 꺼리지만 정어리는 지구상에서 가장 저평가된 근육 강화 식품 중 하나입니다. 포르투갈 연구진이 500명의 노인을 3년간 추적 조사한 결과 주 2회 정어리를 섭취한 사람들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량이 40% 더 많았습니다. 그 비밀은 다른 어떤 음식에서도 얻기 어려운 영양소 조합에 있습니다. 작은 통조림 한 캔의 정어리에는 약 25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60세 이상에게 정어리가 특별한 이유는 여기에 있습니다. 정어리는 비타민 D3가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한 캔만으로도 350 국제 단위를 섭취할 수 있습니다. 비타민 D는 근육이 단백질을 합성하는 과정에 직접적인 영향을 주기 때문에 매우 중요합니다. 충분한 비타민 D가 없으면 아무리 단백질을 많이 섭취해도 근육은 제대로 활용하지 못합니다. 미국 터프츠 대학교의 연구에 따르면 비타민 D 수치가 적정한 노인은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근육을 65%더 효율적으로 형성했습니다. 또한 정어리에 풍부한 오메가3 지방산은 노화된 근육에 놀라운 작용을 합니다. 세포 수준에서 염증을 줄여주는데 만성 염증은 노년기 근육 손실의 주요 원인 중 하나입니다. 정어리에 포함된 EPA와 DHA는 근육 세포막을 통과해 성장 신호에 대한 반응성을 높여줍니다. 일본의 연구진은 이러한 오메가3를 꾸준히 섭취한 노인의 근육 세포가 실제로 20년은 더 젊은 사람처럼 반응한다는 사실을 밝혀냈습니다. 마지막으로 거의 알려지지 않은 중요한 영양소가 하나 더 있습니다. 바로 코엔자임 Q10입니다. 이 성분은 세포 속 미토콘드리아가 에너지를 효율적으로 생산하도록 돕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코엔자임 Q10 수치는 최대 50%까지 감소하는데 이것이 근육이 쉽게 피로해지고 힘이 떨어지는 이유 중 하나입니다. 정어리를 꾸준히 섭취하면 이러한 부족분을 자연스럽게 보완할 수 있어 나이가 들어도 탄탄하고 활력 있는 몸을 유지하는 데 큰 도움이 됩니다. 정어리는 자연에서 코엔자임 Q10이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1회 섭취 시 약 6mg을 제공합니다. 근육 건강에 가장 효과적으로 정어리를 섭취하는 방법은 통조림 그대로 뼈와 함께 먹는 것입니다. 다소 낯설게 들릴 수 있지만 그 부드러운 뼈에는 근육 수축에 필요한 칼슘과 인이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정어리를 올리브 오일과 레몬즙을 곁들인 샐러드에 섞어 먹거나 통곡물 토스트 위에 으깬 아보카도를 얹어 함께 먹는 것도 좋습니다. 아보카도 속의 지방은 비타민 D의 흡수를 더욱 높여줍니다. 일주일에 2-3번 서로 다른 날에 나누어 먹는 것이 이상적이며 수은 함량이 낮고 오메가3가 풍부한 태평양산, 자연산 정어리가 가장 좋습니다. 정어리의 맛을 잘 못 견디는 사람이라면 토마토 소스에 담긴 제품으로 시작해보세요. 산미가 비린 맛을 줄여주고
토마토의 리코펜 성분이 염증을 완화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이제 더 놀라운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여섯 번째는 템페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닭가슴살에만 집중하지만 인도네시아에서 수세기 동안 전해 내려온 발효식품인 템페는 60세 이후 근육 형성에 있어 대부분의 동물성 단백질보다 뛰어난 효과를 보입니다. 템페는 발효된 대두로 만들어지며 그 안에는 근육의 분해를 막는 제닌이라는 성분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한국의 고려대학교 연구진이 65세 이상 성인을 대상으로 16주간 템페를 섭취하게 한 결과 대조군보다 근육 분해 지표가 34% 낮아졌습니다. 템페가 노년층에게 특별한 이유는 바로 발효 과정에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유익한 세균이 대두 단백질을 미세하게 분해해 소화와 흡수가 매우 쉬워집니다. 60세 이후에는 위산 분비가 최대 40%까지 감소하기 때문에 일반 단백질을 소화하기가 점점 어려워집니다. 하지만 템페에 사전 분해된 단백질은 거의 완벽하게 소화되어 근육으로 빠르게 전달됩니다. 100g의 템페에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이 모두 포함된 20g의 완전 단백질이 들어있습니다. 그러나 진짜 차별화된 점은 발효 과정에서 자연적으로 생성되는 프로바이오틱스입니다. 이 성분은 장내 미생물 균형을 개선해 근육 건강에도 큰 영향을 미칩니다. 왜 장 건강이 근육과 관련이 있을까요? 미국 스탠퍼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장내 미생물이 건강한 사람은 음식에서 아미노산을 42% 많이 흡수했습니다. 아미노산은 근육을 만드는 핵심 구성 요소로 이를 효율적으로 흡수해야 근육을 유지할 수 있습니다. 또한 템페에 포함된 이소플라본은 근육 보존에 특별한 역할을 합니다. 이 성분은 근육 내 에스트로겐 수용체에 결합하여 나이가 들어 호르몬 수치가 떨어지더라도 근육량을 유지하도록 돕습니다. 미국 일리노이 대학교의 연구에서는 폐경 이후 여성들이 대두 이소플라본을 꾸준히 섭취했을 때 2년 후 근육 손실이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50% 적었습니다. 남성에게도 이 성분은 도움이 되는데 테스토스테론의 근육 작용을 안정적으로 조절하기 때문입니다. 템페의 근육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먼저 10분 정도 찐 뒤 얇게 썰어 코코넛 오일에 노릇하게 구워보세요. 코코넛 오일의 중세지방산은 근육에 빠르게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마지막으로 인도 연구에 따르면 강황과 후추로 간을 하면 단백질 흡수율이 최대 20%까지 증가합니다. 주 3회 1회 150g 정도 섭취하는 것이 가장 이상적입니다. 파스타 소스에 부스러뜨려 넣거나 샌드위치 속 재료로 혹은 볶음 요리에 넣어도 좋습니다. 곡물이 첨가되지 않은 유기농 템페를 선택하면 단백질 함량이 더욱 높습니다. 이제 주방에 늘 있던 또 하나의 놀라운 식품을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계속 보기 전에 영상이 도움이 되었다면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여러분의 참여가 더 많은 시니어분들에게 건강 정보를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구독도 잊지 마시고요. 다음은 5번째 식품, 렌틸콩입니다. 붉은 렌틸콩은 노년층이 거의 주목하지 않는 근육 강화 식품 중 하나지만 매일 섭취하는 인도 지역의 사람들은 전 세계에서 근감소증 발생률이 가장 낮은 편에 속합니다. 캐나다 맥길 대학교 연구진은 60세 이상 성인 800명을 조사했으며 일주일에 4번 이상 렌틸콩을 섭취한 사람들의 악력은 거의 먹지 않은 사람보다 45% 더 강했습니다. 렌틸콩은 몇 시간에 걸쳐 서서히 혈류로 방출되는 독특한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이러한 지속적인 단백질 공급은 노년층에게 매우 중요합니다. 빠르게 소화되는 단백질은 짧은 시간 동안만 근육을 활성화시키지만 렌틸콩 단백질은 최대 6시간 동안 근육을 성장 상태로 유지시켜줍니다. 쉽게 말해 근육을 위한 서방형 영양 캡슐과 같은 역할을 하는 것입니다. 일반 유청 단백질이 섭취 후 2시간 만에 흡수와 분해가 끝나는 반면 렌틸콩 단백질은 오랜 시간 동안 꾸준히 근육에 영양을 공급합니다. 또한 렌틸콩에 포함된 저항성 전분은 근육 건강에 매우 흥미로운 작용을 합니다. 이 전분이 대장에 도달하면 유익균에 의해 짧은 사슬 지방산으로 발효되는데
특히 부치르산이라는 물질이 핵심적인 역할을 합니다. 일본 연구진에 따르면 부치르산은 근육염증을 60% 줄이고 근육세포의 인슐린 감수성을 35% 높입니다. 인슐린 감수성이 높다는 것은 근육이 영양분을 더 효과적으로 흡수할 수 있다는 뜻으로 나이가 들수록 이 기능이 약해지기 때문에 더욱 중요합니다. 조리된 렌틸콩 한 컵에는 약 18g의 단백질과 16g의 식이섬유가 들어 있습니다. 이 섬유질은 단순히 장 건강에 좋은 것에 그치지 않고 포도당의 흡수를 늦춰 혈당 급등을 막아줍니다. 혈당이 자주 급격히 오르면 근육 조직이 손상될 수 있기 때문에 이는 장기적으로 근육을 보호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캐나다 연구에 따르면 당뇨병을 가진 노인이 식단에 렌틸콩을 추가했을 때 6개월 후 근육 기능이 28% 향상되었습니다. 최대의 근육 효과를 얻기 위해서는 렌틸콩을 조리하기 전 최소 12시간 동안 물에 불려 단백질 흡수를 방해하는 항영양소를 줄이는 것이 좋습니다. 조리 시 다시마를 한 조각 넣으면 단백질 활용을 돕는 미네랄이 더해집니다. 인도 의학과 현대 연구가 함께 인정한 커민과 고수씨를 넣어 간을 하면 단백질 소화가 촉진됩니다. 일요일에 렌틸콩 수프를 넉넉히 만들어 두고 한 주 동안 나누어 먹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붉은 렌틸콩은 조리 속도가 빠르고 소화가 쉬워 노년층에게 특히 적합합니다. 일주일에 최소 4번, 한 번에 한 컵 정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고 있는 음식, 바로 유제품에 대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네 번째 식품은 그릭 요거트입니다. 지방이 들어있는 그릭 요거트는 단순한 단백질 공급원이 아닙니다. 과학자들이 이제 막 그 메커니즘을 밝혀내기 시작한 근육 보호의 핵심 식품입니다. 캐나다 맥마스터 대학교 연구에서는 12주 동안 노인들에게 그릭 요거트를 하루 2번 제공하면서 저항 운동을 병행하게 했습니다. 그 결과 같은 양의 단백질을 다른 식품으로 섭취한 대조군에 비해 그릭 요거트를 먹은 그룹의 근육량이 40% 더 증가했습니다. 비결은 그릭 요거트의 독특한 단백질 조합에 있습니다. 그릭 요거트에는 유청 단백질과 카제인 단백질이 완벽한 비율로 들어있어 근육에 즉각적이고 지속적인 영향을 제공합니다. 유청 단백질은 빠르게 근육 단백질 합성을 자극하고 카제인은 위에서 젤 형태로 변해 수시간 동안 천천히 아미노산을 방출합니다. 이 두 단백질의 조합은 근육을 성장 상태로 훨씬 오래 유지하게 만듭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의 프로바이오틱스는 단순한 소화작용을 넘어 근육 성장에 직접적인 도움을 줍니다. 한국의 연구진은 특정 유산균이 공액린올레산이라는 화합물을 생성해 근육 성장을 촉진한다는 사실을 밝혔습니다. 3년간의 추적 연구에서 이러한 유익균이 많은 노인은 근육 손실이 52% 적었습니다. 특히 그릭 요거트에 포함된 불가리쿠스균은 이러한 근육 보호 물질을 생성하는 데 매우 효과적입니다. 또한 그릭 요거트에는 근육 형성의 스위치 역할을 하는 아미노산 류신이 풍부합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하려면 한 끼에 약 3g의 류신이 필요한데 그릭 요거트 한 컵에는 약 5g이 들어있습니다. 여기에 아몬드 한 줌이나 햄프시드 한 스푼을 더하면 이상적인 양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운동 후 30분 이내에 그릭 요거트를 섭취하면 근육이 영양분을 가장 잘 흡수하므로 근육 건강을 위해 최고의 타이밍입니다. 그릭 요거트는 냉동 베리와 함께 섞어 먹으면 훨씬 더 강력한 근육 회복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베리에 포함된 항산화 물질은 운동 후 생기는 근육 손상을 줄여주며 꿀 한 작은 술을 더하면 단시간에 흡수되는 탄수화물이 단백질을 근육세포로 운반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살아있는 유산균이 포함되고 첨가당이 없는 제품을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 2컵, 운동 후 1번과 잠자기 전 1번을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특히 취침 전 요거트 섭취는 매우 중요합니다. 그릭 요거트에 들어있는 카제인 단백질은 밤 동안 단식 상태로 있을 때 근육이 분해되는 것을 막아주기 때문입니다. 다음에 소개할 식품은 그릭 요거트보다 더 강력한 효과를 지닌 음식입니다. 세 번째는 퀴노아입니다. 퀴노아는 단순한 곡물 대체 식품이 아니라 인체가 필요로 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정확한 비율로 모두 함유한 유일한 식물성 식품입니다.
페루 연구진은 수천 년 동안 퀴노아를 주식으로 먹어온 원주민 집단을 연구했습니다. 그들은 80세가 넘어서도 서구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높은 근육량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연구진이 운동을 하지 않는 노인들에게 16주간 퀴노아를 섭취하게 한 결과 참가자들의 근육량이 8% 증가했습니다. 퀴노아 단백질의 생물학적 가치는 83으로 이는 인체가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을 의미합니다. 비교하자면 쇠고기는 80, 대부분의 식물은 70 이하입니다. 60세 이후에는 단백질을 처리하는 효율이 떨어지기 때문에 이러한 흡수율 차이는 매우 중요합니다. 같은 근육 형성 효과를 얻기 위해 더 적은 양의 퀴노아만으로도 충분합니다. 또한 퀴노아에는 액티스테로이드라는 천연 근육 강화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러시아 연구진은 곤충 중 일부가 자기 체중의 50배를 들어 올릴 수 있는 이유를 연구하다 이 성분을 발견했습니다. 이후 이 물질을 노인들에게 투여한 결과 근육 단백질 합성이 단 며칠 만에 20% 증가했습니다. 퀴노아는 식품 중에서 액티스테로이드가 가장 풍부한 식품 중 하나로 한 끼 섭취 시 약 18 마이크로그램을 제공합니다. 또한 퀴노아에는 리신이라는 아미노산이 풍부한데 이는 식물성 단백질에서 가장 먼저 고갈되어 근육 생성을 멈추게 하는 제한 아미노산입니다. 퀴노아 한 컵에는 442mg의 리신이 들어있어 현미보다 거의 2배나 많습니다. 이러한 리신의 풍부함 덕분에 퀴노아는 동물성 단백질과 거의 같은 수준으로 근육 생성을 지원할 수 있습니다. 근육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조리 전 퀴노아를 충분히 헹궈 사포닌을 제거해야 합니다. 사포닌은 단백질 흡수를 방해할 수 있습니다. 물 대신 뼈 육수로 끓이면 아미노산과 미네랄이 더해져 영양이 높아집니다. 조리할 때 사과 식초를 한 큰술 넣으면 미네랄 흡수가 최대 30%까지 증가합니다. 또한 퀴노아를 물을 붓기 전 2분 정도 마른 팬에 볶아주면 고소한 향이 강화되고 항산화 성분도 늘어납니다. 조리된 퀴노아를 일주일에 5번 한 컵씩 섭취하는 것이 이상적입니다. 둘 다 보울의 베이스로 사용하거나 수프에 넣거나 견과류와 씨앗을 곁들인 아침죽으로 즐길 수 있습니다. 이제 근육 생성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음식을 소개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햄프시드입니다. 햄프시드는 지구상에서 단백질 함량이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 단위 중량당 섭취 가능한 단백질 양이 고기보다 많습니다. 독일 연구진이 60세 이상 운동선수들의 근육 회복을 조사한 결과 매일 햄프시드 3스푼을 섭취한 그룹은 유청 단백질 보충제를 먹은 그룹보다 근육 회복 속도가 70% 빨랐습니다. 그 이유는 놀라울 정도로 단순합니다. 햄프시드에는 에데스틴이라는 단백질이 들어있는데 이는 사람의 혈장 단백질 구조와 거의 동일합니다. 인체는 이를 즉시 인식하고 낭비 없이 근육 조직으로 전환합니다. 일반적으로 닭고기나 콩 단백질의 절반 정도만 체내에서 활용되지만 햄프시드의 단백질은 최대 95%까지 흡수되어 사용됩니다. 소화력이 예전만 못한 60세 이후에는 이 효율성이 매우 중요합니다. 또한 햄프시드의 오메가 지방산 비율은 인체 근육 기능에 이상적입니다. 오메가3와 오메가6가 3대1의 비율로 들어있어 연구자들이 말하는 항염 균형 상태를 완벽히 충족합니다. 이러한 영양조합이 바로 노화된 근육을 보호하고 회복시키는 핵심입니다. 이 지방산 비율은 근육의 염증을 줄이는 동시에 성장 인자를 활성화시키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핀란드의 연구에 따르면 이러한 지방산 균형을 유지한 노인은 서구식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근육 약화가 48% 적었습니다. 햄프시드는 인체가 스스로 만들지 못하는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포함해 총 20가지 아미노산을 모두 제공합니다. 그러나 햄프시드가 특별한 이유는 그 안에 아르기닌이 매우 풍부하다는 점입니다. 100g당 약 4, 5g의 아르기닌이 들어있으며 이 성분은 체내에서 산화질소로 전환되어 혈관을 확장시키고 근육으로 가는 혈류를 증가시킵니다. 혈류가 원활해지면 더 많은 영양분이 근육에 도달하고 노폐물 배출이 빨라집니다. 이탈리아 연구진은 아르기닌을 꾸준히 섭취한 노인들이 8주 만에 근육량이 12% 증가했다는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햄프시드의 근육 강화 효과를 극대화하려면 절대로 가열하지 않아야 합니다. 열은 오메가3 지방산을 손상시켜 영양 효과를 크게 떨어뜨리기 때문입니다. 하루에 3큰술 정도를 샐러드 위에 뿌리거나 스무디에 넣거나 요거트와 섞어 먹는 것이 좋습니다. 산화를 방지하기 위해 냉동 보관하고 껍질이 제거된 햄프시드를 구입하면 소화 흡수가 더욱 원활합니다. 햄프시드와 호박씨, 치아씨드를 같은 비율로 섞으면 완벽한 근육 강화 혼합식을 만들 수 있습니다. 이 혼합물을 아침과 저녁
하루 2번 섭취하면 아미노산과 미네랄의 균형이 완벽해져 근육 단백질 합성이 극대화됩니다. 이제 나이 관련 근육 감소에 대한 인식을 완전히 바꾸고 있는 첫 번째 식품을 소개하겠습니다. 바로 달걀입니다. 달걀은 60세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기 위한 가장 완전한 식품으로 평가받습니다. 최근 서울대학교 연구진은 흰자만 먹는 것보다 노른자를 포함한 달걀 전체를 섭취했을 때 근육 단백질 합성이 훨씬 더 활발하게 일어난다는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연구 결과 전체 달걀을 섭취한 사람들은 흰자만 먹은 사람보다 근육 단백질 합성이 45% 더 높았습니다. 이 발견은 단백질 섭취와 노화된 근육의 관계에 대한 기존의 상식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달걀에 들어있는 류신은 근육 형성을 촉진하는 핵심 스위치 역할을 합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4g의 류신이 들어있으며 이는 어떤 천연식품보다 높은 수치입니다. 근육 단백질 합성을 최대화하려면 한 끼에 약 3g의 류신이 필요하므로 달걀 2개면 거의 그 기준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더 흥미로운 점은 달걀 속 류신이 다른 식품보다 훨씬 빠르고 완전하게 흡수된다는 것입니다. 이는 노른자 속에 들어있는 특수한 화합물이 류신의 흡수를 촉진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노른자에 포함된 콜린은 근육 기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콜린은 근육 수축을 지시하는 신경 전달 물질인 아세틸콜린을 생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충분한 콜린이 없으면 뇌가 근육의 신호를 제대로 전달하지 못합니다. 달걀 한 개에는 약 147mg의 콜린이 들어있어 하루 필요량의 약 35%를 충족시킵니다. 하버드 대학교 연구에 따르면 콜린 섭취량이 높은 노인은 근육 협응력과 근력이 40% 더 뛰어났습니다. 또한 달걀은 9가지 필수 아미노산을 완벽한 비율로 함유하고 있어 단백질 효율 지수 100점을 기록한 식품입니다. 이는 인체가 섭취한 단백질을 근육으로 전환하는 효율이 가장 높은 수준임을 의미합니다. 인체는 달걀 속 단백질을 거의 완벽하게 활용해 근육을 만들고 유지합니다. 노화로 인해 단백질 처리 능력이 떨어지는 시기에는 이러한 효율성이 더욱 중요합니다. 달걀 단백질의 섭취 시점에 관한 흥미로운 사실이 있습니다. 한국의 한 연구에서는 아침 식사로 달걀을 먹은 사람들이 하루 종일 근육 단백질 합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였습니다. 연구진은 이를 근육 기억 효과라 불렀습니다. 아침에 달걀 섭취가 이후의 식사에서 단백질을 더욱 효과적으로 활용하도록 근육을 준비시키는 것입니다. 근육을 최적으로 보호하고 강화하려면 하루에 최소 2개의 달걀을 섭취하는 것이 좋습니다. 특히 아침 식사에 포함시키면 근육 기억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습니다. 달걀은 반숙 또는 술한 형태로 섭취할 때 가장 흡수가 잘 됩니다. 노른자가 약간 흐를 정도로 익혔을 때 단백질이 적절히 변성되어 소화 흡수가 최적화되기 때문입니다. 스크램블 형태로 조리할 경우 약한 불에서 천천히 익히고 버터나 코코넛 오일 한 큰술을 더하면 지용성 비타민의 흡수를 도와줍니다. 또한 피망이나 토마토처럼 비타민C가 풍부한 채소와 함께 섭취하면 노른자 속 철분의 흡수율이 높아집니다. 노른자가 건강에 해롭다는 이유로 버리는 것은 절대 피해야 합니다. 근육 형성에 필요한 핵심 영양소 대부분이 바로 노른자에 집중되어 있기 때문입니다. 방목 환경에서 자란 달걀은 일반 달걀보다 오메가3와 비타민 D 함량이 훨씬 높아 약간의 추가 비용이 들더라도 그만한 가치가 있습니다. 특히 기상 후 30분 이내에 달걀을 섭취하면 밤새 에너지를 위해 근육을 분해하던 상태를 빠르게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60세 이후에도 근육을 유지하고자 한다면 흰자보다는 달걀 전체를 섭취하는 것이 과학적으로 입증된 최선의 선택입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매일 달걀을 섭취하는 사람들은 어떤 식단을 따르는 사람들보다 근육량, 근력, 그리고 신체 기능이 모두 우수했습니다. 달걀 노른자 속의 복합 영양소들은 단백질과 함께 작용하여 근육 안에서 단백 동화 환경을 만들어냅니다. 이는 다른 어떤 단일 식품도 대체할 수 없는 특성입니다. 결국 지금까지 소개한 7가지 식품은 근감소증을 막고 60세 이후의 근육을 되살리는 완전한 전략을 구성합니다. 각각의 식품은 서로 다른 작용을 통해 근육 조직을 보호하고 성장시키며 유지합니다. 달걀은 완벽한 아미노산 구성을 가지고 있으며 근육 형성의 핵심 스위치를 제공합니다. 햄프시드는 항염지방과 완전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퀴노아는 천연 근육 강화 성분과 지속적인 에너지를 공급합니다. 그릭 요거트는 장내 미생물과 함께 작용하는 지속형 단백질을 제공합니다. 렌틸콩은 섬유질과 느린 연소 에너지로 근육을 보호합니다. 템페는 발효 단백질과
호르몬 균형을 돕는 이소플라본을 함유하고 있으며 정어리는 비타민 D와 염증 억제 효과가 있는 오메가3를 제공합니다. 이 식품들은 가끔이 아닌 꾸준히 섭취할 때 진정한 효과를 발휘합니다. 근육은 나이가 들어도 일정한 영양 공급을 받을 때만 스스로를 유지할 수 있습니다. 매주 한 가지 식품씩 식단에 추가해 모든 식품이 자연스럽게 일상에 포함되도록 해보세요. 특히 달걀과 햄프시드를 매일의 기본으로 삼고 나머지 식품들을 주중에 번갈아 가며 섭취하면 좋습니다. 근육 손실은 피할 수 없는 노화의 결과가 아닙니다. 이는 단순히 영양이 부족했을 뿐이며 이 7가지 식품이 그 균형을 되돌릴 수 있습니다. 과학적 연구가 이를 입증했고 이미 수많은 시니어들이 그 변화를 직접 경험하고 있습니다. 나이가 얼마든지 근육은 다시 강해질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의 이야기를 들려주세요. 이 7가지 중 건강에 해롭다고 생각해 피했던 음식이 있나요? 혹시 이제 다시 시도해볼 의향이 있으신가요? 여러분이 먼저 선택해볼 식품은 무엇인지 댓글로 알려주세요. 여러분의 경험과 생각을 함께 나누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